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생애 가장 위험한 구간은 어느 구간일까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리스크가 큰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와 64세의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어떤 변곡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트렌드가 매우 크게 하강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신 후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봤을 때 55세와 64세가 무슨 환경이 주어졌길래 이렇게 생애에서 가장 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하겠습니다. 삶의 변화에서 찾아봤습니다. 원인, 직장 은퇴 시점.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살아온 생활의 어떤 패턴이 변화가 되죠.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이런 과제를 안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가족 축소 시점. 자녀 결혼으로서 이제 부부 곁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옷을 입혀 학교 보내고 진학을 위해서 애를 쓰고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일평생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부의 삶이 아이들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훌쩍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생활의 이슈가 한쪽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체적인 노화 느낌을 뺄 수가 없죠. 체력 저하 인지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노화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를 맞이하여서 자기 외모라든가 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오다가 이제는 주름살이라든가 미용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만족도가 급격히 남자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는 자신감의 저하와 도전 의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고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전과 다르게 더 많은 수발을 들어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자유함도 좀 구속받는 것 같고 남편의 수발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것도 참 쉽지도 않죠. 그리고 어떤 소일거리라도 찾아야 되는데 80 넘게까지 근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대한 소득 구간을 분석을 해봤는데 60세 미만은 그래도 200에서 400만 원이 약 4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수입이 있어 왔지만은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 미만이 34%를 가장 많고 그나마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그 다음입니다. 이 두 개가 61%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동으로서 살아가는 비중이 76.6%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공장에 나가서 야간 근로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살았을 때 27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은 60세 미만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베이비부머 시대 때 정년퇴직한 사람이 이 나이에 12.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함이 없죠. 노후 보장이 대부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저희들이 이슈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건강과제, 연도별 평균 수명 증가 예측을 봤습니다. 1975년도부터 2055년까지 평균 수명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현재 남자 수명이 80.3세, 여자가 86.3세, 여자가 6살 더 많이 살죠. 남자분들 부럽습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비교하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대 수명 중에서 유병 기간을 봤습니다.
2018년도 기간입니다. 남자는 15.7년을 유병 기간으로 살게 되고 여자는 20.9년을 유병 기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더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장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살고 싶은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17년도에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집에서 살고 싶은 희망자가 84.9%.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87.4%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대부분 99%가 요양원에서 마지막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요양원의 삶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요양원에서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제가 아버님을 모시면서 마음이 아팠던 점은 같이 누워 있죠. 한 열 몇 명 정도가 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자기 삶을 보람된 여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이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후 대책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봤어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의식에서 포기를 많이 한다고 했죠. 이제 건망증도 심하고 의지력도 떨어지고 이거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학습할 기회를 우리가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삶. 그 다음에 수익 창출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90세에도 소득원이 확보되는 즉 파이프라인 구축을 우리가 어떻게 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매파가 아닙니다. 비둘기파입니다. 삶의 부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젊을 때가 좋다. 저 때가 나도 저렇게 젊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60대 때 내 삶은 어떨까? 50대 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성철 스님이 얘기할 때 60이 넘어야 철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60 넘으면은 과연 내가 철들 만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지 않겠나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70대 때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을런지, 100세 때 어떤 삶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런지, 우리는 이건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일은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서 노후에 정말 보람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시리즈 2, 3, 4회를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마음껏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생애 가장 위험한 구간에 서 있는 55세와 64세 사이에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